화등이 여러분 아니에요! 화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몰에 대해서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 EBS 개념 완성으로는 2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몰과 아보가드로 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가 되는 오늘 원자량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화학의 기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원소 기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원소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는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가 확인 정도 하는 걸로. 수소는 H, 헬륨은 He, 탄소는 C, 산소는 O, 질소는 N, 염소는 Cl, 그리고 칼슘은 Ca, 구리는 Cu, 철은 Fe, 아이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민이 철로 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화학식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식은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의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나타낸 식이고, 원소기호를 쓸 때는 원소기호 뒤에다가 아래 첨자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분자식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분자식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건데,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식으로 물은 H2O,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이 있는데요. 화학식은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누어 주면 화학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려면 6으로 나누면 CH2O라고 할 수 있겠죠. 벤젠은 탄소 6개, 수소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CH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학식 표시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원소 기호고요. 원소 기호 앞에 위쪽에다 써주는 A는 여러분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는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와 그리고 중성자 수를 합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을 운동하고 있는 전자도 무게를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화학에 기초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전자의 무게는 양성자 1개 또는 중성자 1개의 무게에 비해서 1800배 정도 매우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을 더하는데 무시한다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주말에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100g 쪄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살이 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물론 많이 먹어서 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는 그렇게 조금 몸무게가 올라갔던 걸로 확인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에서는 전자의 무게를 무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쓰는 원소기 앞에 쓰는 작은 글자 B는 양성자 수고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요. 중성 상태일 때는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중성 상태일 때 전자 수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전하여서 플러스 전하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원자량에 한번 살펴볼게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CBC 위첨자에다 12를 쓰고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약속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자의 질량을 측정을 하기에 지금도 원자를 관찰하기엔 되게 어렵고, 원자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화학 기초 시간에 배웠듯이 원자 한 개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계산해 봤을 때 10의 9승 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1 나노였으니까
1나노미터를 10개로 나눠준 것 정도로 정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찰을 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12g 속에 들어가 있는 개수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한 12로 그건 아니군요, 여러분들.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그냥 이제 10이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상대적인 무게 아래 무게 저울처럼 측정을 한 거로 원자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단위가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무게로 측정을 한 거니까 단위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율대로 따져서 한번 살펴보면 탄소 원자 1개 12 곱하기 1은 수소 12개랑 똑같으니까 수소의 무게는 1이 되고요. 탄소는 탄소 4개 12 곱하기 4가 산소 3개랑 동일하니까 산소를 계산해보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자량을 만드는 공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자 번호가 홀수일 경우 그때 2n 플러스 1 해주면 되고요. 원자 번호 짝수면 2n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는 5개인데 수소는 1, 베릴륨은 14가 아니라 9군요. 여러분 잘못 썼습니다. 베릴륨은 9, 질소 14, 염소 35.5, 아르곤 40이 되겠습니다. 요것들 예외 빼고는 나머지 공식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자량 우리 방금 암기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수소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짝수에서 8 곱하기 2는 16이 되고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11 곱하기 2 플러스 1 하니까 23. 황은 원자 번호 16번이니까 16 곱하기 2 하면 32. 염소 35.5 암기해달라고 했고, 칼륨은 19번이니까 19 곱하기 2 플러스 1 하니까 39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주기율표 속에 있는 원자량이 선생님이 방금 계산한 원자량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주기율표에 써져 있는 내용은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써져 있을 건데, 그 평균 원자량은 무엇 때문에 이제 어떤 원자량의 평균을 낸 것이냐면 동위원소라는 것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계산한 건데, 우리 대부분의 원소는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동위원소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원자량을 계산하면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동위원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위원소라는 거는 양성자 수가 같아서, 양성자는 여러분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죠. 양성자 수가 같으면 원자 번호가 똑같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다르면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죠.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면 무게, 크기, 부피 이런 애들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위원소를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실제 사용되는 원자량으로 주기율표에서 각 소수점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게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그렇다는 거. 그럼 탄소를 비유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탄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98.9%, 13인 탄소가 1.10% 있는데, 이때 질량수 계산해보면 12 곱하기 98.9, 13 곱하기 1.1, 이거 100% 거의 100%니까 14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누면 우리 주기율표에 표시된 12.01이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합인 분자량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한 값으로 원자량과 똑같이 상대적인 무게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왜 빨간색으로 아까 원자량에서도 왜 빨간색으로 쓰는지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 모형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 이제 분자량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분자 모형은 절대 지금 우리 암기할 필요 없고 선생님 3단원에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이렇게 두 줄이 써져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 전자를 두 개씩 놓은 이중결합이다. 두 개씩 공유결합은 이중결합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즉 탄소랑 산소 사이 이산화탄소도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부터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보면 수소는 원자량 1이었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8 곱하기 2 해서 16, 수소는 1, 산소는 16, 탄소는 10이라고 약속을 했고 산소는 16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원자의 개수인데 잘못 썼네요. 여러분들 원자량을 밑에다 써야 되는데 밑에다 안 쓰고 선생님 위에다 써버려서 미안합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원자량은 수소는 1, 산소는 16, 수소 1, 산소 16, 탄소 12, 산소 1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구성 원자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 분자 같은 경우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물은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소 한 개, 산소 12개가 아니라 두 개죠. 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 분자량 계산해 보자. 수소 한 개당 1이었는데 수소 분자에는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1 곱하기 2 해서 2가 되고요. 산소 하나당 16인데 두 개 있으니까 32. 그리고 물은 수소 두 개 1 지우고 다시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18.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2 플러스 16 곱하기 2 하니까 32에다가 11을 더해서 4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자를 구성하는 동위 원소에 따라서도 각각 질량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을 게, 우리가 지금 위에 써져 있는 건 질량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량수는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거고, 전자의 무게는 너무 이제 무시할 만큼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 문제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아마 그냥 질량수가 원자량이다 놓고 풀면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질량수끼리 더하면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같은 수소랑 염소가 결합을 하다고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 원소에 따라서 질량수가 36인 애도 있고 38인 애도 있고 37인 애도 있고 39, 즉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분자가 아닌 이제 마지막 분자가 아닌 물질은 우리 결정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죠. 이 애들이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화학식량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등의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결합 물질, 그리고 우리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결정으로 존재하는, 분자보다 더 큰 존재로 존재하는 이산화규소,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은 기본 단위가 분자가 아니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염화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은 23, 염소는 35.5, 둘이 더하면 58.5가 화학식량에서 구한 화학식량이 되고요. 염화칼슘은 원자번호 칼슘 20번이니까 20 곱하기 2에서 화학식량 40에다가 35.5 곱하기 2이니까 2하면 111. 그 다음에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이니까 짝수에 14 곱하기 2 하면 28. 그리고 32 산소 하나당 16이니까 16 곱하기 2 하면 32에다가 28 하면 60. 다이아몬드는 탄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2.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정답을 좀 많이 기재해 버렸네. 원자량이라는 거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놓고 다른 원자들을 무게를 측정한 상대적인 값이고 수소와 질소의 원자량이 각각 14일 때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3개니까 14 플러스 1 곱하기 3 하면 17이 되겠습니다. 3번 원자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그다음 2번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의 4분의 3을 갖는 것은 그럼 12 곱하기 4분의 3 하면 9가 되겠죠. 맞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더한 거고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각각 12, 16일 때 이산화탄소는 아까 12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 하니까 44가 되겠죠.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의고사 문제 2020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모의고사입니다.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하나는 99%, 99.99%, 하나는 0.01%입니다. 그럼 살펴보면 지금 동위원소 관계는 양성자 수가 동일하면서 중성자 수가 다른 관계니까 원자핵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검은색 공이란다. 이 회색 공이 양성자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만 있는 흰색인 중성자, 그리고 그 주변을 운동하는 검은색 공이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 왼쪽 거에다가 전자라고 쓸게요. 여러분 공간역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회색 공은 양성자, A분의 B. 그러면은 바로 A 구할 수 있겠지. 양성자 한 개 있으니까 1x 이렇게 쓰면 되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총 두 개 있으니까 2x 이렇게 쓰면 A는 1이고 B는 2니까 A분의 B는 1분의 2. X의 평균 원자량은 계산해보면 질량수가 1인 게 99.99%, 질량수가 2인 게 0.01%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계산은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99.99에다가 0.02 더하면 되니까 100.01인가요?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1.0001이니까 1.5보다 작죠.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1이 99%고 질량수가 2인 애가 0.01%밖에 안 되니까 거의 1에 가깝겠죠. 그래서 1.5보다 작다라고 정성적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99.99 0.1%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수소를 말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질량수가 3인 수소를 무시했던 이유는 매우 미량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보다 2에 가깝다. 수소의 평균 원자량 방금 계산해 봤더니 1에 더 가깝죠. x, y, z, x 플러스 y 플러스 z. 우리가 바로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물 8번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게 위에 있는 네모치는 질량수니까 x는 8, y는 9, z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8 플러스 9 플러스 10은 27이 됩니다. 질량수가 1인 수소랑 수소 2개랑 질량수가 16인 산소 원자 1개, 질량수가 12인 수소 원자 2개랑 질량수가 18인 수소 원자 1개의 결합의 종류는 우리가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무게가 다른 거니까, 물리적 특징이 다른 내용이니까 화학결합은 동일하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D가 틀렸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2020학년도 7번 풀어보면 11월 거 7번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물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질량수가 3, 4인 관계니까. 근데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분의 양성자 수가 동일하게 되려면 2분의 2가 돼야겠지. 그러면 총 질량수가 4인 4A, 그 다음에 중성자 수분의 양성자 수가 3개가 되면서 만족하는 방법은 중성자 수가 1개, 양성자 수가 2개인 3A가 되고, A는 헬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는 질량수가 4인 A고 니은 X는 Y보다 크다.
이때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원자량 질량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4, Y는 3이니까 4가 3보다 크고 A의 평균 원자량 99.99%네 질량수가 4인 게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X 플러스 Y는 4 플러스 3을 2로 나눈 거니까 3.5잖아요. 3.5보다 더 크겠죠. 왜냐면 4에 가깝기 때문에 2021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4번 원자 X에 대한 자료 양성자 수는 이 물질의 4배다.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니까 1이니까 1 곱하기 4니까 4네요. 원자 번호 4번인 베릴륨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X라고 나왔으니까 X라고 쓸게. 중성자 수는 여러분 양성자 수가 2개니까 중성자 수는 3-2니까 1개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5배니까 중성자 수는 5개네요. 그럼 원자 번호는 4번이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9가 여러분들 그 질량수가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두 문제만 볼게요. 2021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8번 문제. 지금 살펴보니까 X 원소 같은 경우 전자수랑 질량수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건 지금 중성 상태잖아. 아무것도 표시 안 됐으니까 중성 상태니까 양성자 수는 양성자라고 쓸게. 양성자도 9개가 되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게 질량수니까 19 이렇게 쓸 수 있고 Y2-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전자가 10개란 뜻은 양성자는 8개니까 질량수가 16이 되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도 8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는 여러분 19 Y2-의 양성자 수는 Y2- 양성자는 8개니까 B 친구도 B가 이제 8이니까 똑같네요.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원자 번호 X 여러분 밤에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마무리해야죠. 원자 번호 X는 9번인 플로르고 원자 번호 8번인 Y는 산소니까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죠. 마지막 문제,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요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평균 원자량은 C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 되겠지? C 곱하기 75, 그 다음에 C 플러스 2 곱하기 25를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75C에다가 25C 그리고 50을 1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C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분자량이 서로 다른 X와 Y는 세 가지 종류이다. 계산을 다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원자량이 79인 애랑 C를 더하면 XY는 79 플러스 C, X가 될 거고 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79랑 파란색으로 쓸게. 79랑 C 플러스 2 계산을 해보면 79 플러스 C 플러스 2 X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원자량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X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이 X의 원자량 여기 네모친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살펴보면 평균 원자 80이니까 79 곱하기 50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X 곱하기 50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8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81과 C 결합하는 세 번째 방안이 있겠지.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걸 계산을 할 때 81 플러스 C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색으로 할까요? 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81이랑 C 플러스 2가 결합을 해야겠지. 그럼 81 플러스 C 플러스 2X니까 근데 이게 지금 79 플러스 2 플러스 C랑 81 플러스 C는 여러분 동일하죠.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Y2 중에서 YCD랑 결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YC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C는 75%잖아. 그럼 총 100% 중에 75니까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x2에서 질량수가 C인 y랑 질량수가 D인 y의 곱을 하게 되면 C 곱하기 D 또는 D 곱하기 C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3 그리고 4분의 1 대신 둘이 순서 똑같은 거 C가 앞에 오냐 D가 앞에 오냐에 따라서 둘이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일한 물질로 취급할 때 곱하기 2 해주게 되면은 8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2 같은 걸로 이루어진 x2니까 x2로 된 거는 지금 확률이 50%였잖아. 1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8분의 3이고 분자는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하면 y2 중 y의 존재 비율 중에서 x2의 존재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디귿 조금 복잡하지만 디귿 8분의 3분의 4분의 1 하게 되면 12분의 8이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죠. 아니 3분의 2구나 여러분. 3분의 2가 나오겠죠. 선생님 자꾸 실수가 많네 오늘. 3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맞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조금 이제 저녁 늦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겼거나 아니면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실수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 좀 설명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